안녕하세요. 오늘 부캐의 침략자들이라는 게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바이킹 시대의 한복판으로 데려다 드릴 테니까요. 도끼 단단히 챙기시고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게임 시작할 때 딱 나오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명예와 부를 위해 바다로 나아가는 바이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약탈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게임의 최종 목표가 뭔지, 어떻게 해야 전설이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게임의 핵심, 내 차례에 뭘 할 수 있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탈을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드디어 신나는 약탈 시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족장에게 더 예쁨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위대한 항해가 언제 끝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게임의 목표?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족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높은 승점, 즉 VP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바이킹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럼 그 중요한 승점은 어떻게 얻느냐?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가장 화끈한 방법은 역시 정착지를 약탈해서 점수를 얻는 거고요. 약탈로 얻은 전리품 자체도 점수가 되고 또 이걸 족장한테 곡물로 바쳐서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보드에 있는 특정 트랙들을 쭉쭉 올리는 것도 승리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내 차례가 오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턴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게임의 턴 구조는요, 정말 놀라운 정도로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꾼 하나 놓고 하나 집는다. 여러분은 항상 손에 일꾼 한 명을 들고 시작해서 턴이 끝날 때도 한 명을 들고 끝내요. 먼저 손에 든 일꾼을 원하는 행동칸에 딱 내려놓고 그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드에 있던 다른 일꾼을 쏙 집어들면서 그 일꾼이 있던 칸의 행동을 또 하는 겁니다. 한 턴에 행동을 2번 하는 셈이죠. 어때요? 간단하죠? 결국 여러분이 매턴 하게 될 고민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마을에서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약탈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힘으로 북쪽 바다로 나가서 약탈을 감행할 것인가. 모든 전략은 바로 이 2가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먼저 일하는 선택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모든 위대한 약탈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마을에서는 약탈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어요. 강력한 동료, 선원이 필요하면 병영으로 가면 되고요. 배를 타고 멀리 가려면 식량이 필요하겠죠. 그건 제분소에서 얻습니다. 은이 필요하면 은세공소, 그리고 내 전투력 자체를 영구적으로 올리고 싶으면 무기고에 가면 됩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아주 강력한 일회성 카드들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게임의 진짜 깊이가 드러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일꾼의 색깔이에요. 일꾼이 그냥 다 똑같은 일꾼이 아니고 검은색, 회색, 흰색 이렇게 3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건물에 가더라도 어떤 색깔 일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 제분소에 흰색 일꾼을 보내면 귀한 금을 얻을 수 있는데 검은색 일꾼은 식량밖에 못 얻어요. 이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전략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마을에서 준비를 충분히 마쳤다. 그럼 이제 뭘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바이킹의 본분, 바로 약탈을 하러 떠날 시간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데나 쳐들어갈 수는 없어요. 모든 약탈지에는 일종의 입장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를 체크해야 해요. 첫째, 최소한의 선원수가 있는가. 둘째,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 정해진 색깔의 일꾼을 데려왔는가.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약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탈의 성패와 보상의 크기는 바로 전투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전투력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주사위를 굴린 값에다가 내가 고용한 선원들의 기본 전투력, 그리고 그 선원들이 가진 특수 능력, 마지막으로 무기고에서 업그레이드한 수치까지 싹 다 더하면 됩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승점을 얻게 되는 거죠. 약탈을 하다 보면 전리품 말고도 아주 특별한 토큰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발키리 토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발키리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로 내 소중한 선원 한 명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보내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운 내 선원을 왜 희생시키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희생된 선원 한 명당 발키리 트랙이라는 곳에서 네 마리 한 칸씩 전진하거든요. 이게 쌓이면 게임이 끝날 때 정말 어마어마한 추가 점수로 돌아옵니다.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영광을 택할 것인가? 이 딜레마가 이 게임의 핵심 재미 중 하나죠. 자, 지금까지 약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승리로 가는 모든 길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이 채트를 한번 보세요. 물론 약탈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족장에게 바치는 곡물이 25%, 그리고 각종 트레디나 남은 전리품에서 얻는 최종 점수도 무시 못할 수준이죠. 이 말은 뭐다? 약탈에만 목숨 걸다가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뒤처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균형 잡힌 전략이 아주 중요해요. 아까부터 말한 곡물이 뭐냐면요. 약탈로 얻은 자원들을 모아서 마을의 긴 집이라는 곳에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로 아주 높은 점수가 적힌 곡물 타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탈한 자원을 승점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모든 축제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이 위대하고 치열했던 바이킹의 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의 끝을 알리는 신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강력한 약탈지인 요새가 딱 하나만 남았을 때. 둘째, 곡물 타일이 전부 다 떨어졌을 때. 그리고 셋째, 보드 위에 있던 발키리 토큰이 모두 사라졌을 때.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되면 모든 플레이어는 딱 한 번의 턴만 더 갖고 게임이 즉시 종료됩니다. 자, 마지막 턴까지 끝나면 이제 대망의 최종 점수 계산 시간입니다. 게임 중에 내가 열심히 올려놓은 무기고 트랙과 발키리 트랙 점수를 확인하고요. 모아둔 곡물 타일 점수도 더해야죠. 어떤 선언 카드는 그 자체로 보너스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쓰고 남은 자원들까지 알뜰하게 점수로 바뀌니까 마지막까지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은 북해의 침략자들의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뿐입니다.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두려운 전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곡차곡 자원을 모아 족장의 환심을 사는 부요한 바이킹이 되시겠습니까? 혹은 죽음마저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전설로 남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전설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